약속을 지켰는데 그게 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안에 경찰서로 나와달라고요. 그 사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하고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경찰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정문에서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에워쌌습니다. 영장을 집행합니다. 체포합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람을. 대법원은 나중에 이 체포가 위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유죄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름은 김준석 씨로 하겠습니다. 김준석 씨는 2020년 여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렸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연락이 오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운영한 겁니다. 경찰이 이걸 파악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25일 체포영장이 발부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체포 이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기 전까지 경찰은 김준석 씨에게 단 한 번도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락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 연락이 간 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2021년 2월 4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할 의사가 있냐고 전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2021년 2월 19일 오후 3시에 경찰청에 출석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오후 2시 58분 김준석 씨는 정확히 경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2분 일찍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안내실에서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청 정문 주변에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스스로 나타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체포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뭐냐면 경찰이 법원에서 미리 받아두는 체포 허가증 같은 겁니다.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 체포할 이유가 충분하다 싶으면 발부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허가증을 받아뒀다고 해서 언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포영장에는 발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이유는 불러도 안 올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러도 안 올 것 같아서 영장을 받아뒀더니 약속대로 스스로 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 이유였던 것이 이미 사라졌다면 그 영장을 집행해도 되는가? 1심과 2심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체포영장 발부 자체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김준석 씨는 은밀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운영했고 같은 죄로 이전에도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체포영장 발부 자체는 적법했다고 두 법원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당일 출석했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준석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체포가 위법이었으니 그 이후에 얻어낸 진술과 증거는 다 무효가 돼야 한다. 그러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한 겁니다. 대법원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체포는 위법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해도 집행하는 그 순간의 형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포가 정말 필요한가?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갈 것 같은가? 증거를 없애려 할 것 같은가? 그때 김준석 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약속한 시간에 맞춰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이 판단이 경험칙으로 봐도 합리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이 판례의 진짜 핵심입니다. 계속 보세요. 체포가 위법이라면 그 이후에 얻은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받아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요. 이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차를 어겨서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준석 씨가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한 진술, 피해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 이것들은 다 증거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 말고도 증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들, 관련자들의 진술, 디지털 기록들, 이것만으로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체포는 위법이었지만 유죄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판례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 영장이 있어도 집행 당시 상황이 달라졌다면 경찰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진 출석이나 명확한 협조 의사는 그 순간 체포 필요성을 없애는 근거가 됩니다.
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만들어진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으세요. 셋, 다른 증거가 충분하면 판결은 유지됩니다. 위법 체포가 만능 방패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사건의 실체적 증거입니다. 진술 말고도 증거는 다양한 곳에서 나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판례를 보고 생각이 바뀌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한 줄 정리. 체포영장이 있어도 집행 순간에 다시 판단해야 하고, 위법 체포는 위법이지만 판결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런 콘텐츠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사실관계는 대법원 2022도 2402 판결문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 상황 감정 묘사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실제 인물 단체 장소와 무관합니다. 법률 해석 및 판단은 해당 판결 선고일 기준이며 이후 법령 판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